여러분, 경제보고서 하면 보통 딱딱하고 건조한 숫자들만 떠올리시죠? 하지만 그 숫자들 속에요, 한 나라의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희가 바로 캄보디아의 최신 경제 성적표를 열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 건데요. 그리고 이 숫자들 뒤에 숨겨진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오늘 우리가 어떤 순서로 이야기를 풀어갈지 한번 보시죠. 먼저 시장을 깜짝 놀라게 한 캄보디아의 2분기 성적표부터 확인할 거고요. 그리고 돈의 흐름을 이해하는 두 가지 다른 관점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그 다음엔 캄보디아 경제를 실제로 움직이는 게 뭔지, 그러니까 어떤 상품과 투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국가 전체의 재무 상태를 진단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볼까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꽤나 화제가 된 바로 그 헤드라인 숫자부터 말이죠. 바로 이겁니다. 3억 9,900만 달러. 2025년 2분기 캄보디아의 전체 국제 수지가 무려 3억 9,9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2025년 3분기 평균 환율로 계산하면 우리 돈으로 약 5,300억 원이나 되는 돈이 나라 밖으로 나간 것보다 안으로 더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의외의 결과라고 할 수 있죠. 국제수지 흑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캄보디아가 전 세계를 상대로 장사를 했는데 돈을 남겼다는 신호예요. 정해진 기간 동안 해외로 빠져나간 돈보다 캄보디아 안으로 들어온 돈이 훨씬 많았다는 거죠.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들죠? 흑자라고? 그럼 당연히 물건 팔아서 번 돈이 물건 사오는 데 쓴 돈보다 많았겠네. 이게 상식적인 생각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 자, 그럼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죠. 이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는요, 나라의 돈주머니를 두 개로 나눠서 보는 데 있어요. 바로 경상수지, 그리고 금융계정입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국가의 돈 흐름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뉘는데요. 이걸 우리 집 살림에 비유해 볼 수 있어요. 경상수지는 상품을 팔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일상적인 활동으로 돈을 벌고 쓰는 거예요. 딱 우리 월급 받아서 생활비 쓰는 거랑 같죠. 반면에 금융계정은 해외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는 것처럼 미래를 위한 투자 활동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반전이 나옵니다. 놀랍게도 캄보디아의 그 일상적인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경상수지가 마이너스 6,700만 달러 적자였어요. 그러니까 물건 팔아서 번 돈보다 원자재나 다른 상품들 사오는데 돈을 더 많이 썼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예상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바로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 투자 활동을 보여주는 금융 계정에서 무려 6억 4,800만 달러라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기록한 거예요. 네, 이게 바로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단서입니다. 해외에서 캄보디아의 미래 가치를 보고 엄청난 투자금이 밀려 들어왔다는 뜻이죠. 자, 이제 전체 그림이 좀 명확해지시나요? 정리하자면 캄보디아는 당장 물건 팔고 사는 일상적인 거래에선 손해를 봤지만 그 손해를 다 메우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미래 투자금을 끌어오는데 성공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게 적자 속에서도 전체적으로는 흑자를 만들어낸 비밀이었던 거죠. 좋습니다. 그럼 이제부터는 이 추상적인 숫자들을 좀 더 현실 세계로 가져와 볼게요. 캄보디아가 구체적으로 뭘 팔고 뭘 사들이고 있는지, 그리고 그 엄청난 투자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상품 무역 상황이 한눈에 들어오죠. 2분기 동안 수입액이 89억 달러, 수출액은 77억 달러. 계산해보면 약 1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했네요. 아까 우리가 봤던 경상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캄보디아는 대체 뭘 팔아서 돈을 버는 걸까요? 역시나 예상대로 의류나 신발 같은 섬유 제품이 수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전거예요, 자전거.
캄보디아가 세계적으로 꽤 중요한 자전거 생산 기지 중 하나거든요. 무려 1억 7,100만 달러어치나 수출하면서 아주 중요한 수출 품목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의외죠? 캄보디아 중앙은행이 내놓은 이 코멘트를 보면 이 무역 적자의 속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이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수출품인 옷을 만들기 위한 원단 같은 원자재 수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수출하려면 어쩔 수 없이 더 많이 수입해야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캄보디아 경제가 글로벌 공급망에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바로 외국인 직접 투자, 우리가 흔히 FDI라고 부르는 거죠. 이 숫자 좀 보세요. 12억 2천만 달러. 이게 단 3개월 동안 캄보디아로 쏟아져 들어온 투자금입니다. 아까 봤던 상품 무역 적자 12억 달러를 전부 다 메우고도 남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근데 이 외국인 직접 투자라는 게요, 그냥 주식 샀다 팔았다 하는 단기 투자가 아니에요. 해외 기업이 캄보디아 땅에다가 진짜로 공장을 짓고 사람들을 고용하고 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장기적인 투자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의 미래 성장 가능성에 대한 가장 확실한 신임 투표라고도 불리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3개월이라는 특정 기간 동안의 돈의 흐름, 즉 플로우를 살펴봤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시야를 확 넓혀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모든 거래가 차곡차곡 쌓인 결과물, 그러니까 국가의 총 자산과 총 부채의 잔액, 스톡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때 우리가 봐야 할 게 바로 국제투자 대조표, IIP라는 건데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고요. 그냥 한 나라의 글로벌 재무상태표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전 세계를 상대로 이 나라가 가진 자산이 얼마고 갚아야 할 빚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보여주는 거죠. 2025년 2분기 말을 기준으로 캄보디아의 재무 상태를 딱 열어보니까요. 해외에 가지고 있는 자산은 410억 달러인데 반대로 해외 투자자들에게 진 빚, 즉 부채는 747억 달러로 훨씬 더 많네요. 그래서 순자산을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36억 달러가 나와요. 이 숫자만 딱 보면 빚이 자산보다 이렇게 많다고?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 위기의 신호라기보다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캄보디아가 경제 성장을 위해서 해외 투자를 얼마나 성공적으로 끌어왔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의 결과물이라고 해석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자, 이 과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간단해요. 첫째, 외국인 직접 투자가 캄보디아로 쫙 들어옵니다. 이게 금융계정 흑자를 만들죠. 둘째, 그 돈으로 캄보디아 땅에 공장도 짓고 회사도 세워요. 이건 캄보디아 안에 있는 실물 자산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그 공장이나 회사의 주인은 투자한 외국인이잖아요. 그래서 회계장부에는 이게 캄보디아의 대외 부채로 기록되는 겁니다. 결국 성장을 위한 투자가 남긴 발자국 같은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의 핵심 결론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캄보디아 경제는 지금 무역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걸 훨씬 뛰어넘는 강력한 외국인 투자를 성장 동력으로 삼아서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외국인 투자에 힘입어 성장하는 모델이 지금까지는 아주 성공적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캄보디아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정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려면 그 다음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겠습니다.